이제는 문과이과 모든 동일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적으로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이거 언제? 고3 때 하면 늦어. 모집 단위 권장 과목이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과했지, 당연히. 결론부터 말하면은 경희대가 석차 5등급으로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경희대 학교 포지셔닝을 한번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유형별 입학자 수를 한번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보시면은 경희대 한번 볼게요. 경희대가 이렇게 쭉 있잖아. 지금 거의 교과 전형은 압도적으로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가요. 어떻게 보면 상위 15개 대학 중에 고대 다음으로 일반고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간단 말이죠. 경희대는 보시면 외고 특목자사고 많이 없죠. 뭐 외대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이거는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왜 이런지. 아무튼 이렇습니다. 종합전형 한번 볼까? 종합전형 보세요. 이제 종합전형에서 특목고자사하고 합격생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일반고 아이들이 많아요. 많지만 보시면 이제 특목고자사하고 많이 가고 있고 여기에서 경희대를 한번 볼게. 특히 보면 영재고 가고 아이들 경희대는 가지 않지. 물론 영재고 가고 아이들 중에 좀 재수생들 의대나 경희대가 의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가 영재고나 가고 출신들 중에 이제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 공대 갔다가 조금은 이제 의대대 가겠다 뭐 하는 친구들이 이제 사실 턴하는 어떤 좀 선호하는 그래서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좀 이렇게 있고 나머지 자사고 37명, 외고 국제고 202명. 이렇게. 그럼 자사고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사고 아이들이 종합전형으로 경희대를 많이 안 간다. 어떻게 보면. 근데 반대로 수능 같은 경우에 보면 자사고 아이들이 많이 가거든. 결국은 뭐냐? 본인들의 이제 수능 성적까지 나오면 현타가 오게 되거든. 하면 이 경희대가 좋은 학교나라고 생각하고 정시까지 오게 되는데 하지만 자사고에서 내가 학교 생활 꾸준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실제로 종합전형으로 선호하지 않는 그 이상의 대학을 가겠죠. 그래서 보면 중앙대까지 딱 보면은 숫자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경희대가 약간 이런 포지셔닝인 학교다. 대신에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학교지. 그러니까 경희대 입장에서는 특목고 자사고에 우수한 학생들은 그냥 다 빠져나가고 위로 올라가고 약간 거기서 약간 중위권 학생들을 들어오는 대신에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이 막 들어오는 이런 느낌의 경희대가 이런 포지셔닝의 학교다. 일단은 경희대의 어떤 위치를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희대가 석차 5등급제야. 그리고 수능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지. 결론부터 말하면은 경희대가 석차 5등급으로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물론 의미 부여하지만 그 못지않게 성취도를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게 2028 경희대 전형교육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갑반고 아이들이 일반고 1등급 받는 일반고 아이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지. 그러면 그 경쟁에서 과연 우리 순수한 우리 일반고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자, 그럼 한번 볼게.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보자고. 학생부 교과전형, 직윤전형. 핵심은 그거예요. 어차피 교과전형은 이건 일반고 아이들, 아까 전에 내가 결과 보였잖아. 일반고 아이들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형이야.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아이들도 이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자, 보시면 중요한 거 다른 거 필요 없어. 종합평가 30이야. 학생부 종합평가 30.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9등급 체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5등급 체제에서는 이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포인트 한번 짚어보고 수능 최저 이건 내가 한번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볼 테니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일단은 석차 9등급 체제에서는 석차 등급이 반영됐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공통 선택 과목에서 일반 진로 융합 선택 상태별 그 교과 등급을 반영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거. 탐구교과 사회학과의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 중에 상위 성적을 반영한대. 이게 무슨 말일까? 예시가 있어. 석차 3등급이 나왔어. 그게 3등급 나왔지만 성취도 A가 받을 수도 있잖아. 애들 숫자가 그 과목을 숫자가 많이 선택 안 해가지고 내가 1등급, 2등급, 3등급 나왔는데 근데 성취도 내가 A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위 성적인 성취도 A, 그러니까 1등급으로 반영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특목자사고도 있지만 소위 말 잘 나간다는 동네 일반고, 그 다음에 소위 말 갑반고라고 하는 고등학교, 그 아이들은 이과반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럼 이런 과학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고민하겠지. 저 과목 선택했다가는 석차 등급 안 나오면 끝장인데.
힘든데 그러면. 그럼 이게 막 개판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이. 교과학점제라고 해가지고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교육과정 취지도 안 맞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은 성적 때문에 교과목을 선택을 자유롭게 못한다는 거지. 근데 경희대가 딱 발표했잖아. 야, 석차 등급 안 나와도 돼. 그래서 내가 A 성취도 나왔어? 그럼 인정해줄게. 1등급으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갑방고 아이들은 땡큐가 되는 거지. 아까 전에 보여줬잖아. 한번 볼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봐봐. 교과 전형으로는 거의 일반고 아이들 압도적이라고. 9등급 체제에서는. 이제 이게 2028학년도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영재고 가고는 학생부 교과 지균 전형을 안 가겠지, 경희대. 결국은 이제 자사고나 외국 국제고 아이들이 이제 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한다.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지. 뭐야? 수능 최저야. 수능 최저 이거 못 맞추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갑방고라든지 특히 자사고 거의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유형이 어때? 거의 수능형을 출제하거든. 그러면 그 학교 열심히 하면은 수능까지 잡아갈 수 있다고. 제가 교과종합 30이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 이게 5등급 체제는 내가 예언을 했지만 석차 등급 의미 없다. 내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내가 강조를 했지. 석차 등급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되면은 교과종합 30이 이게 어쩌면은 가장 변별이 나지 않을까. 왜냐? 네가 세특 내용이라든지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뭔가 경쟁력 있게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세특 내용을 관리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 그럼 결국은 석차 등급에서 유리한 일반고 아이들이 이제는 이 전형도 이제 일반고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시에서 내신 반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사고가 엄마들이 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근데 내신 반영하지만 내신에 의미가 없게 지금 경희대가 발표했거든. 그러니까 의대 생각하는 애들은 경희대 의대 생각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시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 수능 체제가 막강하니까. 그러니까 수능으로 생각을 하고 의대 간다는 생각은 수능을 생각하고 고등학교 간단 말이야. 그 선택지에서 이제 아이들이 다 일반고 선택했다고. 왜?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할 거기 때문에. 근데 경희대가 내신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거의 내신이 그 의미가 없게 됐거든. 수능도 원래 수능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았는데 전형 방식을 두 개를 나눴어. 수능형과 수능 학생부형 신설을 한 거지. 그러니까 수능만 가지고 뽑는 인원수 약 30%. 그 다음에 내신까지 반영해서 선발하는 인원을 약 70%로 뽑겠다라는 거다. 그럼 이거 놓고 보다, 경희대 내신 반영하네. 큰일 났네. 막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내신 반영 비율이 10%밖에 안 돼. 일단 비율이 작아.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내신 반영한다는 자체가 이런 거지. 경희대가 좀 전에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 만약에 정시에서 내신을 명목상 반영하지 않는다면 고3 교실은 거의 막 수능 공부한다고 막. 그럼 명목상으로 야 내신 반영할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면 고3 수업을 들어야겠네.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게끔만 딱 반영해. 자, 한번 반영 방법 이거 볼게. 반영 방법을 보면 학생부 정책 공통 선택 과목 일반 진로 융합 선택이 있는데 이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하는 거야. 이제는 사회과학 탐구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그러면 결국은 뭐야? 석차 등급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지. A만 받으면 정시에서는 내신을 반영한다고 내가 A 성취도 전혀 문제가 아니거든. 야, 성취도 B, C 받는 아이들이 경희대 못 간다고 그 아이들은. 학력 수준이 없는 거야. 대부분 A 받겠지. 내신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여기 보면 학기 구분 없이 3학년 2학기까지 상위 그것도 18개 과목이 반영돼. 전 과목이 또 반영되진 않아. 상위 성적 18개 과목만 반영되거든. 그러면 내가 A 성취도만 관련 학교생활까지 성실하게 하면서 A 성취도만 반영된다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 수능 학생부형이 모집 정원에 정시에서 모집하는 전형이 70% 많은 학생들을 뽑는데 그냥 상위 18과목 반영하는데 거기서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성취도가 좋아? A 성취도 받았어? 그거 반영할게. 그러면 10% 반영하는데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생활 그냥 3학년 2학기까지 그냥 열심히 한 친구들은 뭐야? 다 시절 만점 받는 거야. 받고 그 다음에 뭐니? 여기서 중요한 거 자연계 학생들. 단 자연계 학생이야. 네가 공대로 오겠다고? 아니면 의대로 오겠다고? 수능까지 생각하는 애들은 의대를 목표하는 애들, 약학계를 가는 애들 수능까지 생각하니까. 그럼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교과 권장 최소 학점 또는 과목수 충족 여부에 따라 총점에서 가점을 부여할게. 수학 교과는 네가 18학점 또는 5과목 이상을 3학년 2학기까지 이들 중에 이과 애들 중에서 안 듣는 애들이 없다고. 다 듣는다. 과학 교과 20학점 6과목 이상 안 듣는 애들이 없다고. 이과 애들은.
그럼 이들 과목을 이수했다고 한다면은 뭐야? 그냥 가산점 줄게, 가점 줄게, 가점 몇 점 주겠다는 발표 안 됐지만 일단 자연계 아이들 너네 그냥 열심히 수학과학은 5과목, 6과목 이상 수업 들으면서 그냥 열심히 A 성취도만 받아. 그러면 전혀 정시에서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중앙, 중3들 고등학교 선택을 하고 있는 마당에 특히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까지 생각을 하고 가거든. 왜냐하면 의대는 수시 모집에서도 수능 최저가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해야 돼. 의대를 간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정시까지 바라보는데 그 이전에는 의대 입시는 정시는 그냥 수능이니까 수능이 100%란 말이야. 내신 반영 안 됐다고. 그러니까 뭐야 수능이 유리한 학교가 어디야? 자사고를 다 갔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이거 2028학년도 대입개표가 발표되면서 뭐야 와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할 것 같아. 왜 수능이 의대 입장에서는 우리 바뀐 수능이 의미가 없잖아 조금은. 그러니까 그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내신을 반영하지 않겠냐 충분히 다 예상할 수 있었잖아. 의대를 목표하는 입장에 부담스럽거든. 1등급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등급 받기 쉬운 학교가 어디야? 일반고잖아. 그 일반고로 생각을 다 했단 말이야. 했는데 경희대가 빡 이번에 고입 앞두고 딱 발표. 동치도를 가지고 애들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저는 아니다. 나머지 과목에서 석차 등급을 반영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제 그거 변별력 없다. 왜? 교과 정석 30%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일반고 아이들만을 위한 일반고도 갑방고 아이들도 가기 힘든 그 교과 전형이 이제는 갑방고와 자사고 외국 국제고 아이들의 또 교과 전형에도 기회가 있게 된다. 그러면 순수한 우리 일반고 긴장해야 된다. 대부분의 일반고 아이들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그 교과 전형에 합격 못한 애들이 많았거든. 수능 체제 그대로 유지. 우리 바뀌는 수능이 범위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수능이 쉽게 출제되지 않거든. 이제는 문과이과 모든 동일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적으로 내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이거 언제? 고3 때 하면 늦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생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경희대가 약간 그 사기꾼에 약간 어정쩡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신의 성취도를 보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성평가잖아.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럼 석차 등급을 안 보고 성취도를 보겠다는 거야. 의미는 그러면. 그렇지 않나? 3등급이네? 그래도 얘가 A 나왔네? 이거 괜찮네. 근데 나머지 세특 쫙 보면서 나머지 뭐 창치활동까지 보면서.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도 아까 좀 보여드렸잖아.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목자사고도 많이 들어가죠. 특히 외국 국제고 아이들,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 많이 특히 외국 국제고도 많이 들어갔잖아. 이제 자사고 아이들도 유리해질 수도 있겠지. 이 숫자가 빡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사고에서 3등급, 4등급 나온 애들이 걔는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거든. 수능 공부하면 경희대보다 이상 대학 가는데 왜 내가 학종으로 경희대 왜 가? 결국은 뭐냐?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게 답이다. 석차 등급 생각하지 마시고 자사고에서 내가 실력을 키우는 게 이제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거다. 이제는 수치적인 정량적인 수치의 유리함을 보고 내가 탈대치한다든지 지방으로 간다든지 지방 일반고 가서 1등급 받아가지고 그냥 가면 되죠. 이런 시대는 이제 완벽하게 2028학년부터는 없어진다. 권장 과목 이수하면은 가산 주고. 걔네들 바꿨잖아. 그것 때문에 나도 개인적으로 막 강연 설명회 가면 엄마가 그런 질문해요. 그냥 진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럼 진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가까이 지원 못 하냐고. 내가 그런 예시 들었을 것 같아. 내가 의대 목표하는데. 근데 고3이 돼가지고 내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의대를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난 좋은 대학에 컴퓨터라든 공대를 가고 싶어. 근데 내가 물리를 선택 안 했어. 물리 관련된 파생되는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못 가냐? 컴퓨터 못 가냐?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얘기를 내가 설명회나 외부 강연에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아니 경희대는 감점을 주던데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교육과정과 반하는 행동이라고 의미를 말하면 아이들이 하다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거 바뀌었다고 감점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때 나 강하게 말이 안 된다고 했거든. 그 자료가 이겁니다. 이게 경희대가 3월에 발표한 거예요. 3월에 발표한 건데 학문 분야 고등학교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안내라고 발표했어요. 이게 짭하게는 여기에 보면 핵심 과목은 필수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고 권장 과목은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으로서 대입 전형 평가에서 핵심 과목을 미수한 경우 감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가점을 내가 이거 보고 이런 경희대 솔직히만 제가 욕을 엄청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학과별로 얘네들이 이거는 권장 과목 가점을 이 감점을 준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과별로 쫙 했어. 수학과학을. 그러면서 내가 또 그 다음 강연 설명했다. 엄마들한테 얘기했지. 경희대 이제 지리학과나 우주과학과 가면
팍 터진다. 얘네들 미쳤다. 과목 보세요. 장난 아니게. 이게 경희대 이 정책이 그대로 간다면 경희대 지리학과 우주과학과는요. 석차 등급이 낮아질 거다. 왜? 이 과목 선택하는 게 없거든. 장난 아닌 거야. 이과는 이과는 아예 뭐 수시로 뽑지 말자는 건가? 아무튼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막 오버했어. 그런데 이번에 발표했죠. 모집 단위 권장 과목이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과했지, 당연히. 학생부 전형 서류평가에서 핵심 권장 과목과 그 외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핵심 과목 이수는 중요하게 긍정평가. 이게 뭔 말이지? 아무튼 중요하게 긍정평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뭐야? 권장 과목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긍정평가로 활용할 계획인다고 합니다. 자, 이수 과목 수에 따른 정량적, 가감적 평가는 하지 않는다. 당연히 가야지. 이게 정상이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였던 그 천문학과 한번 볼게요. 걔네들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천문지구 봅시다. 원래 천문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바뀌기 전에 보세요. 장난 아니었죠? 아주 라이트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결국은 그거예요. 전공 계열에 맞춰서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활동했던 걸 그 내용으로 내가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야, 화학과 오는 놈이 화학도 선택을 안 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물화생지 중에서 아이들이 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또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은 다 선택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제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선택했다가 또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 빼박이잖아. 그거를 열어놨다는 거죠. 조금 편안하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도 물화생지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생된 과목 한 과목 정도만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해도 괜찮다. 그러면 물화생지 중에 내가 물화생지를 선택을 하고 아까 전에 의대를 비교했으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내가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확 들었어. 고3 때 돼가지고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공대 가고 싶은데 내가 학적으로 못 가나? 아니 네가 물리 선택했잖아. 그 수학 과목 있잖아. 나머지 과목에서 성적 좋고 나머지 과목에서 네가 공학자로서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지, 이걸 충분히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 안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런 얘기했다가 댓글 막 이상한 댓글 막 달렸었지. 물론 가고자 하는 어떤 진로에 맞춘 교과목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거기에서 5등급, 석차 등급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과목 선택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A 성취도 봐라. 90점 이상 나와서 A 성취도 받으라고. 그러면 이제 대입에서 전혀 불리하지 않다. 이게 이제 경희대가 발표했지만 나머지 대학들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